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의 경물 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의의 경물 치지에 대한 왕수인의 비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수인의 호는 양명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위의 경물 치지에서처럼 사물에 나가 리를 탐구할 경우 주체인 마음으로 대상인 사물 속의 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사물의 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내 마음과 사물의 리, 주체인 내 마음과 대상인 사물의 리가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수인이 말하기를 주자가 말한 경물이란 사물에 나아가 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개의 사물에 나아가 거기에 담긴 리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내 마음이 각각의 사물에 있는 리를 구하는 것이니 마음과 리를 둘로 나누어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수인의 심증리의 관점에서 주위의 경물 치지를 비판한 것입니다. 심증리는 말 그대로 심과 리가 하나 되는 경지이죠. 하나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주위의 경물 치지는 주체인 심과 주체인 심과 인식 대상인 사물의 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 주체인 심과 인식 대상인 사물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위의 경물 치지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왕수인이 대나무를 공부하는 일화입니다. 왕수인이 일주일씩이나 대나무를 공부합니다. 대나무를 아무리 바라봐도 대나무의 리가 공부되기는커녕 대나무와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마음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나무에 있는 리, 사물에 있는 리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과 리를 둘로 나누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증리의 관점에서 주위의 경물 치지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전승록에 담긴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왕수인이 남진에서 친구와 함께 유람을 하는데 한 친구가 절벽에 피어있는 꽃을 복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고 하였는데 저 꽃처럼 깊은 산 속에서 저절로 피었다가 저절로 지는 것은 나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친구가 왕수인한테 물었습니다. 왕수인이 심외 무물이라고 해서 마음밖에 사물이 없음을 말하였던 것이죠. 때문에 친구가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면은 저 깊은 산속에 홀로 피고 지는 저 꽃은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수인이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과 자네의 마음이 모두 고요하였을 뿐이네. 자네가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이 일시에 또렷해졌으니 이 꽃이 자네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자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이 고요하였을 뿐이라는 거죠. 꽃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네가 이 꽃을 보는 순간 꽃이 일시에 또렷해졌다는 거죠. 비로소 꽃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꽃의 존재 의미는 내 마음 속의 의식이 꽃에 닿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객관 사물의 존재 의미가 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 사물의 존재 의미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 대상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체 육신조라고 하여 삼라만상은 모두 마음이 만든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객관 대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산속의 꽃이 아직 내 마음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꽃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꽃을 보는 순간, 즉 꽃이 내 마음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꽃의 존재가 비로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수인은 객관 대상으로서의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 대상으로서의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의해 존재하는 의념의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꽃이라는 객관 대상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 대상으로서의 어떤 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의해 존재하는 의념의 대상으로 꽃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수인이 말하는 사물이란 인간의 의식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말한 일체의 유심조가 같은 의미죠. 모든 것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니 심증리이죠. 천하에는 마음밖에 일이 있으며 마음밖에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천하에는 마음밖에 일이 없고 마음밖에 이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식 대상인 이치와 인식 주체인 마음, 심을 하나로 합일시킵니다. 인식 대상인 이치, 리가 되죠. 그리고 인식 주체인 마음, 심을 하나로 합일시킵니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어떤 심증리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마음 밖에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의 무물의 논리를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고는 객관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물을 통해 사물의 리를 궁구할 것을 강조하는 주위의 어떤 학습 방법과 인식 방법과는 분명히 대조됩니다. 따라서 경물 치지에 대해서도 사물에 나아가서 리를 궁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양지를 사물에 다하면은 그 사물의 리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왕수인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양지를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양지가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양지를 온전하게 실현해 나가면 사물의 일을 자연히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수인은 어버이를 보면 자연히 효도할 줄 알고 형을 보면 자연히 공손할 줄 알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측은해할 줄 안다. 이것이 곧 양지이니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버이를 보면 효도할 줄 아는 마음, 형을 보면 공손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보면 측은해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사물의 일을 궁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 속에 양지로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로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양지를 온전하게 실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위의 경물치지에서처럼 사물의 일을 궁구할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 사물에 대한 인식 과정을 중시하는 주위의 경물 공부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자연히 내심의 자각적인 인식을 중시합니다. 때문에 중용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도문학에 대한 존독성의 우선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문학보다가 존독성을 더 강조하였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도문학은 말 그대로 묻고 배우는, 즉 이목기관으로 보고 듣고 사고하여 객관 대상을 고찰해 나가는 공부입니다. 반면에 존독성은 마음의 덕성을 보존하는, 즉 마음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자각해가는 공부입니다. 이때의 본성은 왕수인의 말에 의하면 양지가 되겠죠. 내 마음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양지를 자각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경물 취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두고 주의와 왕수인의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물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는 대학장구에서 물격을 물리지 극처 묵을 도야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리의 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의 주석인 물리지 극처 묵을 도야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현토와 연결시켜 설명하면은, 하나는 A의 토를 달아 물리의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물리의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토를 달아서 물리의 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리의 극처가 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격의 해석과 관련하여 태계는 처음에는 애토를 달아 내가 물리의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인식 주체인 내가 물리 인식 대상의 물리 사물의 리를 궁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만년에는 고봉 기대승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토를 달아 물리의 극처가 나에게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물의 리가 나의 궁구하는 바에 따라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계의 이도설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